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앉으시라고 해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저 곧 내리거든요. 이래 앉으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기 선전 처음 당하는 일이에요. 앉았다가 일났다가 고맙습니다. 앉았다 또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송진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경로석이 어디 있어요, 경로석이? 전 세계 경로석이에요. 경로석이란 거는 대만에서 경로석이라면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노인 쳐다보는 자리입니다. 중국은 그럴 것 같아요. 중국 수업할 때, 대학 수업할 때 교수님하고 수업하면 학생들 딱 앞에 앉아서 다리 꽉고 딱 앉았고 담배 물고 둘이서 이래 수업합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하고 한국에서는 앉아고 그건 맞아 죽을 신문에 날 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속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죠? 신문에 날 일이다. 벌써 물들은 거예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데 미국이 달에 가고 앉았고 화성에까지 우주선소 보내고 중국까지 유인 우주선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 뭐합니까? 그건 뭔가 하면 사고력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앉았고 한국을 겁내죠. 그런데 한 개는 잘했다. 유가 저로 다 보냈다. 형식 끝 아닙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뭐 어때? 지는 사람 아닌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의견을 갖다가 내 이론을 갖다가 피력을 하지 못합니다. 배운 거 그대로만 써야 됩니다. 책을 하나 썼으면 자기 선생이 이래 말했는데 그거 갖다 내가 볼 땐 반박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데도 일본식 한자 이 사람들 썼죠? 그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약자라고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앵커봐서.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자에 관해서 한자에 관해서 내한테 물어봐라 하려면은 절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왕 나는 실용주의자라서 이왕 배울 거 중국어요. 좀 있으면 뜹니다. 벌써 떴다 생각합니까? 올림픽 하고 나면 앉아 그때 되면 또 정신없습니다. 미국도 이제 싹 세태길에 있고 그러면 중국어도 이왕 할 거 일본은 가까이 있다니까 지피치기라고 제 병법 강좌도 하잖아요. 그죠? 일본을 좀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이왕 할 거 그럼 일본어 한자 읽기도 되게 골치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는 김에 그럼 1, 2, 3, 4가 뭐 어렵겠어요. 한자를 갖다 외우면서 이왕 할 때 그러면 한자를 가지고 삼국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 형태도 세 가지 방식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같으면 한국에는 이렇게 쓰죠.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랬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죠? 꽃값지만 외워놓자 이겁니다. 봐놨다가 어디 한 개라도 더 배워가지고 나중에 손해볼 거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 이 한자가 나오면 한자 이러면서 전한, 후한, 삭고 말 나오겠죠. 그죠? 그런 단어는 여러분 책 보세요. 책. 옥편 쓰였겠다. 주위에 책 많은데 뭐하러 그걸 봅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할 때 어디 가나 얘 있고 저 있고 다 책에 있는 거 그거 또 해가지고 똑같은 거 시간 괜히 때우고 싶지 않으니까는 요거는 각자 나름대로 하시고 한일자 들어간 단어 해보세요. 한일자 들어간 거 단어 해보세요. 통일 그거 사전 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런 거 안 하랍니다. 그냥 요걸 가지고 저는 어차피 언어 전공한 사람이니까 언어 위주로 한국 언어 위주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글자가 어쩌나가 같이 추리해 보는 거 저도 몰라요. 갯집불도 몰라요. 같이 일자가 왜 일자일까 추리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 먼저 잡고 추리 시간, 상상력 동원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8급 한자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급수조 안 됐으니까 무조건 8급 한자부터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8급 한자는 총 50자입니다. 50자인데 아주 쉽죠, 그죠? 초등학생,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다 아는 한자들입니다. 한자들인데, 자, 그걸 우리가 하나씩 알자 살펴봅시다. 근데 막 기억력 순서라면 재미없죠. 항상 모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숫자부터 뽑았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 숫자입니다.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만까지가 8급 한자에 들어있거든요. 자, 모르는 글자 있습니까? 모르는 글자 있습니까? 자, 한자를 할 때 처음에 또 조심하실 거 제가 공부할 때 깝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일자다. 항상 저는 뭘 준비하랬죠? 이 글자는 뜻이 여러 가지 분명히 있을 거다. 그죠? 우리 전주하면서 배웠죠. 그죠? 그죠? 그 뜻을 갖다가 분명히 한 가지 뜻이 아닐 거다.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뜻인데 우리는 꼭 한 개만 외웁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죠? 한 개만 외우고 뜻을 다 알아둘 것. 두 번째, 부수를 알아둘 것. 부수가 뭡니까? 요 허신의 설문의자에서 제일 잘하는 이 부수 만든 겁니다. 부수를 정리한 거. 부수를 한 가지 부수를 가지고 그 부수를 가지고 이 부수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뜻을 의미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수를 반드시 알아두라. 예를 들어, 자, 조개패부다 이랬죠, 그죠?
조개 폐부분 뜻이 뭐겠습니까? 전부 다 고기. 바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조개 껍데기가 뭡니까? 4,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라 이겁니다. 상상을 해줘. 그 돈이죠, 돈. 돈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돈입니다. 이거 들어가면. 장부부터 시작하고 뭐든 전부 돈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보일 시자. 이거는 조개의 뜻이 아니다. 그죠? 옛날에 조개라고 알고 있죠. 조개가 아니다. 그죠? 보일 시자는 예, 본다가 아니고 제사 지내는 거랬죠. 상다리 부러지게 위에 놔놓고 음식을 쫙 차려놓고 제사 지는 게 되면 사직할 때 사자도 이래 쓰고 직자도 그렇고 제사할 때 제자도 그래 쓰고 그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제사할 때 제자는 지난 시간에 했죠. 어떻게? 요 상위에다가 어떻게? 고기 갖다 놓고 이제 고기를 손으로 올린다 그제? 고기 다 올려놓고 한다 그랬죠. 그걸 제사 지내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는 보일시부라고 하지만 보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후대에 만든 거거든요. 그죠? 전에 이거 한번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저한테. 주검시. 주검시가 뭔가 사람 죽은 시체란 말입니다. 이거 자, 요거는 주검시 그러면 요거하고 들어가면 전부 시체하고 관련된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요거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들은 것 같아요. 요거 무슨 그림입니다. 상형문자.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게요? 무슨 그림이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무슨 그림이게요? 깃발. 아, 깃발 이렇게 있는 거. 깃발. 아니고, 몸에 있는 거. 사람 몸에 있는 거. 아, 사람 몸에 있는 거. 이게, 화장실 락스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락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볼까요? 엉덩이죠? 엉덩이죠, 그죠? 엉덩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수를 알면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밑에 물 나오면 뭐게요? 오줌요. 맞죠? 엉덩이 밑에 쌀이 나오면 뭐게요? 쌀이 엉덩이 밑에는 뭐게요? 똥시자. 엉덩이 밑에서 삐 하고 소리 나면 뭐게요? 방구 피. 엉덩이 밑에 털이 이만한 게 달리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꼬리미. 엉덩이 밑에 이런 게 덜렁덜렁 달리가 있으면은 몰라도 됩니다. 남자들한테만 있는 겁니다. 엉덩이 밑에 구멍이 열자가 있습니다. 요 구멍이 나가 있네. 이거 뭡니까? 여자한테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여죠? 그럼 이 자체를 갖다가 부수를 정확하게 알아두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수 외울 때 전부 조개, 배, 보일시, 주금시 이래 배우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 폼 잡고 공부하지 마라. 제 항상 모토 아닙니까? 공부하면서 개폼 잡지 마세요. 그냥 아주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네가 뭘 상상했는데 하면 쪽팔리가 말 못하겠다 할 정도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한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수를 꼭 알아두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획수를 좀 알아주세요. 획순. 획순요. 한자 획순이 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한자 획순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 좌측할 때 좌자 어쨌습니까? 여기서 그죠? 우측할 때는 이렇습니다. 좌측은 여기 시작이죠. 우측은 여기 시작이죠. 획순이 다르죠? 한국말 할 때, 예? 한자이라면 한자 쓰면 한자 전부 이렇습니다. 한자. 다 알아보죠, 여러분들? 알아보죠? 외국 사람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 못 알아보는데, 이거 뭔데요? 이래가지고, 이거 뭔데요? 모릅니다, 이거. 이래 해야 알아보죠, 외국 사람들은. 그죠? 우린 필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죠. 한자가 필기가 되면 어찌 됩니까? 좌자 누가 이래 써줍니까? 전부 다 중국 사람들 이래 쓰죠. 우자는 누가 씁니까? 이래 쓰죠. 이걸 획순이 같아지면 어찌 됩니까? 못 알아보겠죠. 이걸 보고 표현한 거. 그래서 초서를 갖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초서는 획순 따라 그대로 가다 보면 초서가 읽혀져요. 근데 획순을 잘못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쓰는 방법을 잘못한 사람들은 지 아무리 날려봤자 날려놓으면 이 글자 모릅니다. 그래서 획순도 알아야 됩니다. 획순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제 중국어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중국어 잘하고 통역도 하죠. 취직을 해갖고 무역회사 취직하면 제일 먼저 항상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선생님 팩스가 하나 왔는데 중국에서 팩스 이거 번역 좀 해주세요. 야 이놈아 니는 팩스 하나 번역 못할 정도로 공부 그따위 하고 취직했냐 이거. 아 그게 아니고 막 욕을 합니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아씨 영감제 그게 아니고요. 그래. 와 이거. 그럼 내가 글로 팩스 보낼 테니까 새로 깨끗하게 적어주세요. 합니다. 글자를 못 알아봅니다. 막 난리 적어놓으니까. 심지어는 심한 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혼자 어떻게 순서 따라 요 길이다 보면 아 획순이로 된 거 요성 글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도 모르면은 학교 들고 가보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 어디 간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면은 아니요 중국집 가면 더 모릅니다. 더 모릅니다. 어디 간지 아세요? 서예학원 갑니다. 초서 잘 쓰시는 분한테 서예학원 갖고 딱 보면 초서 쓰는 사람들 바로 알아봅니다. 하도 그걸 쓰다 보니까 이건 무슨 글자 무슨 알아봅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무슨 글자입니까? 이 글자거든요. 보면 알아봐요, 이렇게. 저도 아는 것만 알아보지 다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 획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가르칠 때 획순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중요합니다. 획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합시다. 한 가지 뜻이 아니다. 구수를 알아라. 획순 중요하게. 자, 글자 숫자 봅시다. 하나씩. 자, 1, 2, 3, 4, 5, 6, 7, 8, 9, 10.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잠시 놉시다. 일자는 분명히 지사문자다. 그죠? 옛날 사람들이 한계를 표시하려면 요렇게 하려는데 요렇게 하려니까 그 당시 필기구가 붓이 없어갖고 분명히 처음에 돌멩이 갖고 이렇게 깨서 그래요. 돌멩이 갖고 이렇게 깨고 하는데 뭔 놈의 곡선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히 직선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에 쿵쿵쿵 하면 쿵이라고 말하겠지. 2개, 예를 들어 3개 하다 보니까 4개는 좀 기네. 그죠? 예? 4개는 그 사자는 어찌 됐을까? 4개는 좀 길죠. 4개는 좀 길죠. 옛날 사람들은 항상 숫자 개념이 있습니다. 1 하면 태극이죠. 무극에서. 자, 무극이죠. 그죠? 변화를 탁 주면 어찌 됩니까? 가만히 있던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누가 때리면 항상 변화가 생기죠. 변화는 항상 음양이 생기죠. 그죠? 그 태극에서 음양이 나니까 2가 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 있고 천인지 삼재가 나오고 그죠? 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1, 2, 3까지는 이걸 어떤 변화 형태를 보고 있지만 사자는 옛날부터 생각부터 4부터는 변화입니다. 즉 4함은 항상 방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방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사자는 옆으로 이랬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 한자 구조부터 봅시다. 1, 2, 3, 4까지는 그려면 안 돼요. 5자가 문제인 거예요. 진법이라고 외웠나 모르겠다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10진법을 쓰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 수학에 있어서 몇 진법을 썼을까요? 영어는 다 아실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에 참 희한하죠. 영어가 1, 2, 3, 4 해갖고 10까지 나오고 나서 11은 10, 1이 아니에요. 그죠? 11이죠. 12는 12죠. 그럼 뭔가 이거 12진법을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느낌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가죠. 고대의 형태는 분명히 아마 12진법에 가까운 어떤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영어의 근원이 어찌된가 모르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5진법을 쓰는지 10진법을 쓰는지 옛날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지역마다 달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숫자가 넘어오기 전에 5자는 아마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5자는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 5자는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5자가 여기 전서체죠. 그죠? 그죠? 이걸 갖다가 허신은 어떻게 하냐. 허신은 항상 유학자죠. 학자죠. 항상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합니다. 하늘과 땅의 딱 중간쯤 10진법에 있어서 딱 중간자에 말합니까? 그럼 10진법을 썼단 말이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 하여튼 그런 형태가 지금 변해가지고 어떻게? 점점 변하면서 5자가 된 겁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가 옛날의 원 형태가 아니라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변하다 이상한 형태가 돼갖고 이게 여기서 왔다 이러면 지금 사람들은 말도 아니다 하는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5자는 그리하여 만들었습니다. 6자는요. 이따 파벌이 많습니다. 6자는 이래 해석한다 저런다. 막 엄청 파벌 많습니다. 자, 6자 그러면 자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여러분 상상력을 자꾸 동원해요. 6자 왜 이 6일까? 왜 6일까? 생각 한번 해봐요. 왜 6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토당토 하는 말일수록 좋은데, 대환영인데. 꼭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더라, 사람들이. 지금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한 가지 말해볼게요. 육자는, 말도 안 소리지만은, 육자는, 이게 뭡니까? 몇 개입니까, 이게? 그게 두 개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이죠. 이게 두 개예요. 네 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개인데? 세 갈래길인데? 이거는 벌써 우리가 기존 개념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세 갈래길이죠. 그죠? 이 세 개를 갖다가 둘이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무조건 나눈다, 이렇게 둘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니까 세 개를 갖고 둘이서 하나씩 나눠가니까 6개 아니냐 하는 말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거. 글자가 먼저 생겼을까, 말이 먼저 생길까? 말이 당연히 먼저 생겼다, 그죠? 그 말을 할 때 사람이 말을 하고 글자 사이 중간에 다른 뭔가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이, 이거, 오라고, 먹으라고, 분명히 손짓발짓이 생겼겠죠, 그죠? 옛날 사람 숫자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손짓발짓 할 때. 그 숫자 개념이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써가고 이랬으면 지금 두 손을 썼겠지만은, 아마 그게 많이 발달했다면은 지금 쓰는 수화 형태로 쓸 겁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중국에 계신 분, 중국 사람들이 6을 어쨌어요, 손가락. 이랬죠. 그래서 이게 여섯 육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후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 의견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아직 부끄러워서 안 되는 모양인데, 천천히 저하고 하면서 해봅시다. 7자는, 자, 또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세요. 그거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 말을, 이런 걸 기다렸어요. 7자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7자를 갖다가 전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7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건 솔직히 왜 7자가 난가 나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아무도 설명 안 해놨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난 그거 정말 괜찮은 의견이다. 나 안 그래도. 그렇죠. 방위를 의미하죠. 그죠? 방위를 의미하죠. 나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린 거 아니냐. 그죠? 그걸 바로 지금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8자는 말했죠. 뭐라고? 이거는 나누는 거라고. 자, 9자는 뭘까요? 8자는 왜 나눕니까? 이건 뭔가 하면 나중에 한자 보면 아까 나오듯이, 아까 조개패자가 돈이라고 했듯이, 양쪽으로 나누는 건 전부 다 뭔가 하면, 우리 경북 사투리 농갈라 먹는 거. 반 딱 잘라갖고 손으로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거든요. 뭔가 나누는 걸 전부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눌 분자 볼까요? 나눌 분자. 사과가 있으면 나눠먹는다. 나눌 분자 이래 쓰죠? 뭡니까? 딱 나눠라. 뭘로? 칼 갖고 딱 짜게 갖고 칼. 나눌 분자 되거든요. 자, 이건 전부 다 나누다는 이야기입니다. 8은 분명히 나눈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왜 10은 옛날에 정식 숫자로 안 봤거든요. 그죠? 1, 2, 3, 4, 5, 6, 7, 8, 9, 0으로 봤거든. 그죠? 그래서 9는 마지막 숫자입니다. 이거는 괴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괴의 변화. 옛날에 괴의 변화는 어떻게 거북이 등껍질을 깨가지고 혹은 불에 구워가지고 쫙 갈라지는 거 보고 오늘 재수 없다 이랬죠. 마찬가지로 그거 할 때 괴의 최고 변화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말 해볼게요. 여기서 이래 된 거 있죠. 이래 된 거. 이래 된 거는 원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변화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운기자 봅시다. 기운기자 좀 어렵게 설명해 볼게요. 기운기자를. 우리 기운이 온다. 기죠. 그죠? 그죠? 정기, 신, 사막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가 변화를 항상 줘야 움직인댔죠. 변화를 탁 주니까 변화 형태가 어떻게 태극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음양이 있잖아요. 반만, 양만 기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기운기자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이 힘쓰려면 나중에 뭐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되죠. 요거는 후대에 들어간 거예요. 벼를 먹어야 된다. 쌀을 먹어야 돼야
힘이 난다 하는 거. 먹어야 힘이 나지. 안 먹고 사람 힘이 나나. 그래서 요걸 나중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는 변화를 주로 나타냅니다. 요거.